여보, 당신 손 왜 이래? 왜 이렇게 떨어? 그는 젓가락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방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하루에 수백 번씩 나르고 팔뚝만 한 사골뼈를 매일같이 썰어대니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무거운 거 좀 들었더니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젓가락이 제멋대로 춤을 췄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수저가 사발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떨리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꽉 눌러 잡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65세 돼서 그가 65년을 살며 지켜온 자존심이 그 젓가락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빈 물잔을 채웠습니다. 그 물조차 마시기 버거워 그는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가 평생 일궈온 이 국밥집 주방처럼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섭은 평생 몸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정직한 땀방울만이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남들이 다 잠든 새벽 4시, 그는 어김없이 가마솥 아래 불을 붙였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얼굴을 핥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육수 끝내주는데. 역시 이 집 사골은 아무도 못 따라와. 단골들의 칭찬이 그의 훈장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굴뚝 같은 주방 열기에 온몸이 젖어 장화 속으로 땀이 출렁였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습기 속에서도 그는 손님들에게 나갈 육수 농도를 맞췄습니다. 겨울엔 또 어떠했나. 핏물을 빼기 위해 찬물에 고기를 헹구느라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피가 맺히면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무거운 칼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좀 쉬어. 얼굴색이 안 좋아. 쉬긴 뭘 쉬어. 내가 안 나가면 이 국물만 누가 내? 단 한 번도 아파서 쉰 적이 없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출가시키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그의 몸은 이미 안쪽부터 녹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목이 좀 말랐습니다. 불 앞에 있으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신 물을 왜 그렇게 마셔? 벌써 세 병째야. 더워서 그래. 불 앞에 서 있으면 다 이래. 하지만 물을 마셔도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머리맡에 1.5리터 물병을 두고 잤습니다. 물을 들이켜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하루에 5번, 6번. 잠을 설치니 낮에는 늘 멍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전립선이 약해졌나 보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자꾸 단 것에 손이 갔습니다. 식후에 마시는 노란색 봉지 커피 믹스 한 잔. 그 달콤함이 그를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입가심으로 먹는 박하사탕 3알이 내 피로를 씻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계단이었습니다. 가게 2층에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사골 자루를 가지러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겨우 5계단을 올랐는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졌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며 바닥이 천장처럼 보였습니다. 벽을 잡았지만 손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운 비눗물을 묻힌 듯 맥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타일에 닿은 뺨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 보러 간 아내였습니다. 어디야? 나 지금 시장 앞인데. 그는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가게 주방 바닥에 누워 거칠게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 주방 바닥에서 그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당화혈색소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시면 몸이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신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적힌 일종의 성적표입니다. 이대로라면 눈이 흐려지거나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적표라니. 대섭은 평생 낙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앞에서 30년 넘게 불길을 이겨낸 그의 자부심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생 주방을 지탱하던 단단한 근육은 사라지고 푸석푸석하게 살이 빠진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가엾어졌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나와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식탁은 말없는 싸움터였습니다. 하얀 쌀밥 대신 껄끄러운 현미밥, 붉은 제육볶음 대신 초록색 나물 3가지, 그리고 알약 하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옆에 앉아 같은 밥을 씹었습니다. 이걸로 배가 차겠어? 당신이랑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한 입만 먹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끊고 사탕을 버렸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 예민해졌습니다. 후배들에게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그건 모두 그의 몸이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다시 창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1계단, 2계단. 숨이 턱 끝까지 차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도 고요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발바닥에 저릿함이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단골의 인사가 예전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재검사 날 의사가 수첩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하세요. 그 한마디에 왜 그렇게 목이 메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30년 동안 손님들, 배 불리는 법만 알았지 자신의 몸을 채우는 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식탁엔 약이 있고 그 옆엔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시 멈춰 당신의 몸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